지갑이 엉망인 사람치고 인생이 단단한 경우를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냉정하지만 사실입니다. 대구에서 작은 상점으로 삼성 상해를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사람의 말보다 생활의 흔적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갑은 숨길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업에서 무너지는 순간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거대한 실패는 늘 사소한 방치에서 시작됩니다. 지갑 안에 쓸모를 잃은 종이, 의미 없는 카드, 구겨진 지폐가 쌓이는 동안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기준을 낮춥니다. 그 순간부터 돈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반을 잃은 사람들, 능력도 있고 성실했지만 끝내 남는 것이 없던 사람들. 그 차이는 운도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다루는 기본적인 질서, 그것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편한 집에서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갑은 돈에게는 집이고 당신에게는 신용과 자기관리에 압축된 결과물입니다. 집이 불편하면 사람은 떠나고 지갑이 불편하면 돈은 빠져나갑니다. 이 영상은 기분 좋은 이야기나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왜 돈이 당신 곁에 오래 머물지 않는지,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 흐름이 바뀌는지 현장에서 확인한 이야기만 차분히 전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지갑을 정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인생의 바닥을 단단하게 만드는 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을 눌러 두십시오. 앞으로도 삶과 돈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야기를 차분히 계속 전하겠습니다. 이제 돈의 본질로 들어가겠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어떤 방법을 따라해도 오래가지 않는다. 돈은 운이 아니라 신용의 결과이며 그 신용은 생활의 질서에서 나온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돈을 쫓지 않았다. 돈을 붙잡으려 하면 손에서 빠져나가고 질서를 세우면 스스로 머문다는 사실을 대구 삼성 상해 시절에 이미 배웠기 때문이다. 자본은 늘 부족했지만 거래는 끊기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계산을 흐리지 않았으며 돈이 오가도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 돈의 문제를 능력이나 운으로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내가 본 현실은 달랐다. 능력이 있어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었고 환경이 불리해도 끝내 기반을 쌓는 사람이 있었다. 그 차이는 언제나 돈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태도가 쌓인 신용의 질서였다. 이쯤에서 한 상인의 이야기를 하겠다. 그는 거래 감각이 좋았고 부지런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다. 매출도 꾸준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손에는 돈이 남지 않았다. 기회가 오면 늘 자금이 막혔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한 발 늦었다. 어느 날 그는 답답한 얼굴로 내 앞에 앉아 말했다. 회장님, 열심히 하는데도 늘 빠듯합니다. 나는 위로 대신 조용히 물었다. 지갑을 한번 보여주겠나? 그의 지갑은 오래 쓰여 형태가 흐트러져 있었고 안에는 종이와 카드가 뒤섞여 있었다. 지폐는 구겨져 방향도 제각각이었고 이미 끝난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람의 문제는 장사가 아니라 기준이라는 것을. 지갑은 작은 물건이지만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생활 태도와 판단 습관이 그대로 담긴다. 돈은 신용을 따라 움직이고 신용은 질서를 따라 쌓인다. 질서가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네. 돈이 머물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있을 뿐이야. 이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돈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나는 늘 같은 말을 반복해왔다. 돈의 흐름이 막혔다고 느낄 때 먼저 지갑을 보라고. 지갑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위에 쌓는 어떤 계획도 오래가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그 지갑 안에서
무엇이 신용을 깎아먹는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것부터 차례대로 이야기해 보겠다. 이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이 가볍게 넘기는 이야기로 들어가겠다. 지갑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독, 바로 영수증과 쓸모를 잃은 종이 조각들이다.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하던 시절 나는 하루를 마치면 반드시 장부부터 정리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그날의 돈을 그날 안에 끝내지 않으면 사람의 판단이 흐려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출은 기록하되 지갑에는 남기지 않는다. 이것은 습관이 아니라 원칙이었다. 많은 사람은 영수증을 단순한 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본다. 영수증은 이미 빠져나간 돈의 흔적이며 지갑 안에 남아있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사고를 과거로 붙잡아두는 물건이다. 지갑을 열 때마다 무엇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가? 돈이 아니라 이미 쓴 기록이 먼저 보이지 않는가? 이 순간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미 줄어들었다는 감각이 조용히 각인된다. 이 감각은 하루 이틀이면 끝나지 않는다. 매일 반복된다. 아침에 지갑을 열고 거래를 마치고 다시 열고 집에 돌아와 또 한 번 연다. 그때마다 빠져나간 돈의 흔적을 확인하는 삶. 이 상태에서 과감한 판단이 가능하겠는가?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능력도 있고 성실하지만 늘 결정 앞에서 망설이고 기회 앞에서 한 발 넣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크지 않았다. 지갑 안에 과거의 지출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 말한 그 상인의 지갑도 그랬다. 몇 달 전, 몇 해 전에 영수증이 아무렇지 않게 접혀 들어 있었다. 이미 끝난 거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돈들이 지갑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돈을 잃은 게 아니네. 매일 이런 기억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야. 그는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낭비하지 않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약이 아니다. 집착이다. 절약은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고 영수증을 지갑에 쌓아두는 것은 흐름이 끝난 자리에 매달리는 행동이다. 사업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손실이 아니라 끝난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태도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지출은 반드시 기록하라. 그러나 그 기록은 지갑 밖에서 끝내라. 지갑은 돈이 쉬는 곳이지 과거를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다. 지갑에서 영수증을 꺼내는 순간 단순히 종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판단에서 한 걸음 벗어나는 것이다. 이 작은 차이가 쌓여 돈의 흐름을 바꾸고 결국 사람의 선택을 바꾼다. 이것이 첫 번째 독이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다. 다음에는 많은 사람이 절약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지갑을 더 빠르게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독을 이야기해 보겠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다. 앞에서 영수증이 지갑을 과거에 묶어두는 독이라면 이번에 말할 것은 사람을 부족함의 감각 속에 가두는 독이다. 바로 지갑 속에 가득 들어찬 카드와 각종 정서들이다. 대구 삼성상회 시절 나는 지갑을 두껍게 만드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갑이 두꺼워질수록 판단이 흐려진다는 것을 현장에서 여러 번 확인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은 카드와 정서를 이렇게 생각한다. 언젠가 쓰기 위해서 있어두면 손해는 안 보니까 절약하는 습관이다. 그러나 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무너진 사람들을 통해 수없이 보았다. 제2독, 지갑 속 카드와 정서는 절약이 아니라 항상 부족하다는 의식을 키운다. 지갑을 열었을 때 돈보다 카드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순간을 떠올려보라. 그 장면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아직 모자라다. 더 챙겨야 한다. 지금은 쓰면 안 된다. 이 메시지가 반복되면 사람의 사고는 점점 움츠러든다. 나는 성공한 사람들의 지갑을 많이 보았다. 그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했다. 지갑이 얇았다. 필요한 것만 있었고 나머지는 과감히 밖으로 내보냈다. 그들은 언젠가를 이유로 지갑을 무겁게 만들지 않았다. 반대로
늘 빠듯한 사람들의 지갑에는 쓰지 않는 카드, 이미 효력이 끝난 증서, 언제 쓸지 모를 종이들이 가득했다. 지갑이 무거워질수록 마음도 함께 무거워졌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집중의 문제다. 공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공정이 많아질수록 분량이 늘어난다. 불필요한 과정이 들어오면 핵심이 흐려진다. 지갑도 같다. 카드와 정서가 많아질수록 돈을 써야 할 판단의 초점이 흐트러진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말했다. 회장님, 저는 늘 아끼는데도 돈이 안 모입니다. 나는 그의 지갑을 보았다. 카드와 종이가 빽빽했다. 그 순간 이유는 이미 분명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아끼는 게 아니라 항상 부족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네. 절약이란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다. 쓸 곳과 쓰지 않을 곳을 분명히 가르는 능력이다. 그러나 지갑 속 카드가 많아질수록 사람은 가를 힘을 잃는다. 모든 선택이 작아지고 모든 결정이 뒤로 밀린다. 그래서 나는 원칙을 하나 세웠다. 자주 쓰는 것만 지갑에 둔다. 그 외의 것은 지갑 밖에서 관리한다. 지갑은 저장소가 아니라 판단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지갑에 빈 공간이 생기면 사람의 사고에도 여유가 생긴다. 여유는 곧 판단력이고 판단력은 다시 기회를 부른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 구조다. 이것이 두 번째 독이다. 그리고 아직 마지막이 남아있다. 다음에는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은 지갑의 품격과 신용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세 번째 독을 이야기하겠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다. 앞의 두 독이 지갑의 흐름과 판단을 무너뜨린다면 제3독은 지갑의 품격과 신용의 인상을 한순간에 떨어뜨린다. 바로 지갑 안에 들어찬 잡동사니와 의미 없는 장식들이다. 나는 늘 품질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대구 삼성상회에서 물건을 고를 때도 수원 공장에서 기준을 세울 때도 이것이 본질에 필요한가를 먼저 물었다. 지갑도 다르지 않다. 본질과 상관없는 것이 들어오는 순간 전체의 기준이 함께 낮아진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별것 아니다. 작은 기념품일 뿐이다. 그냥 넣어둔 것이다. 그러나 사업의 현장에서 내가 배운 것은 정반대였다. 작은 방치가 큰 기준 붕괴를 만든다. 지갑을 열었을 때 돈과 상관없는 물건이 먼저 보인다면 그 지갑은 이미 중심을 잃었다. 끈이 달린 장식, 의미 없는 종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물건들. 이것들은 하나같이 지금은 기준이 없어도 된다는 신호를 반복해서 보낸다. 나는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큰 결정을 앞두고 흔들렸고 작은 기준을 쉽게 넘겼다. 지갑 안의 잡동사니는 그들의 생활이 이미 느슨해졌다는 증거였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거래 감각은 나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신뢰를 잃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말이나 태도가 문제인 줄 알았지만 지갑을 보자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돈과 무관한 물건들이 아무렇지 않게 지갑 안을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자네는 물건을 넣은 게 아니라 기준을 낮춘 걸세. 지갑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니다. 사람의 태도가 압축된 공간이다. 그 안이 어수선하면 사람의 판단도 어수선해진다. 품질을 말하면서 지갑 안의 품격을 방치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어긋난 상태다. 나는 늘 이렇게 정했다. 지갑 안에는 돈, 그리고 돈을 쓰기 위한 최소한의 것만 둔다. 그 외의 것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지갑 밖으로 내보낸다. 이것은 결백이 아니라 집중을 지키는 방법이다. 잡동사니를 비우면 공간이 생긴다. 공간이 생기면 사고에 여유가 생긴다. 여유는 다시 판단을 맑게 하고 맑은 판단은 신뢰를 만든다. 신뢰가 쌓이면 돈은 자연스럽게 머문다. 이것이 세 번째 독이다. 이제 지갑에서 제거해야 할 것들은 모두 살펴보았다. 다음부터는
비워낸 지갑을 어떻게 다시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지, 즉 지갑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세우는 이야기를 하겠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앞에서 세 가지 독을 제거했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이다. 다시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답은 간단하다. 정리가 아니라 시스템, 곧 기준이다. 나는 수원 공장을 세울 때 늘 같은 순서로 움직였다. 청소부터 하지 않았다. 먼저 기준을 세웠다. 기준이 서면 정리는 따라왔고, 기준이 없으면 정리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갑도 정확히 같다. 많은 사람이 지갑을 한번 비우고 끝낸다. 며칠은 깔끔하다. 그러나 기준이 없으면 어느새 다시 영수증이 들어오고 카드가 늘어나고 잡동사니가 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두자. 이 부분은 지갑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장이다. 지갑을 일시적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구조의 이야기다. 나는 늘 이렇게 정했다. 지갑에는 들어와도 되는 것과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을 처음부터 구분해 두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매번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은 점점 느슨해진다.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어렵지 않다. 들어오는 순간과 나가는 순간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돈이 들어올 때, 돈을 쓸 때, 하루를 마치고 지갑을 놓을 때, 이 세 순간의 기준이 있으면 지갑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한다. 나는 사업에서도 같은 방식을 썼다. 사람을 쓸 때도, 공정을 늘릴 때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았다. 예외가 쌓이면 기준이 무너지고, 기준이 무너지면 신용이 흔들린다. 지갑은 작지만 그 안에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오늘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넣어도 되겠지. 이 생각이 반복되는 순간 지갑은 다시 독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시스템은 단순해야 하고 항상 같아야 하며 설명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시스템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구체적인 세 단계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지갑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갑을 다시 세우는 방법이다. 이제 시스템을 실제로 움직일 차례다. 앞에서 말한 기준은 생각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다. 여기서는 지갑을 다시 세우는 세 단계를 분명히 한다. 이 부분이 바로 흐름을 바꾸는 실무다. 첫째 단계는 비움이다. 이미 말한 세 가지 독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충이 아니라 완전이다. 공장에서 불량 공정을 남겨두면 전체 품질이 다시 흔들리듯 지갑도 남겨두면 반드시 되돌아온다. 나는 수원 공장에서 기준을 세울 때 남겨두는 예외는 없다고 했다. 지갑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둘째 단계는 정돈이다. 비운 뒤에는 반드시 정렬해야 한다. 돈은 무질서를 싫어한다. 지폐의 방향을 맞추고 칸마다 역할을 분명히 한다. 이것은 미관의 문제가 아니다. 판단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다. 정렬된 지갑을 열면 사람의 머릿속도 함께 정리된다. 셋째 단계는 기준금이다. 이 단계가 가장 오해를 받는다. 그러나 기준금은 쓰지 말라는 돈이 아니다. 판단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기준점이다. 공장에서 표준이 있듯 지갑에도 표준이 있어야 한다. 나는 사업에서 늘 기준선을 정했다. 이 선 아래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지갑의 기준금도 같다. 이 돈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의 선택은 달라진다. 조급해지지 않고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 세 단계는 하루 이틀의 행사가 아니다. 지갑이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구조다. 비움으로 시작해 정돈으로 질서를 만들고 기준금으로 판단을 지킨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지갑은 더 이상 손볼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유지되는 상태가 된다. 여기까지 왔다면
지갑은 이미 달라져 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다. 아무리 잘 세운 구조라도 쉬는 자리가 없으면 오래가지 않는다. 다음에서는 지갑이 머물러야 할 자리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이제 마지막 준비 단계로 들어가겠다. 앞에서 비움과 정돈, 기준금을 세웠다면 지갑이 머물 자리를 정하지 않고서는 오래가지 않는다. 이 부분은 사소해 보이지만 흐름을 유지하는 결정적 조건이다. 나는 사업에서 늘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 설비는 어디에 있어야 가장 오래 제 역할을 하는가? 수원 공장에서든 사무실이든 자리가 잘못되면은 아무리 좋은 설비도 금방 망가진다. 지갑도 같다. 지갑의 거처는 돈의 휴식처다. 많은 사람은 지갑을 사용한 뒤 아무 곳에나 둔다. 짐 속에 그대로 두거나 출입이 잦은 자리 위에 올려놓는다. 이 상태는 돈에게 늘 같은 신호를 보낸다. 여기는 잠시 머무는 곳이다. 잠시 머무는 곳에 돈이 오래 머물 리 없다. 지갑의 거처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움직이지 않는 자리일 것. 둘째, 조용한 자리일 것. 셋째, 항상 같은 자리일 것. 이 세 가지가 지켜지면 지갑은 하루의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집을 갖게 된다. 나는 늘 하루를 마치면 서류를 제자리에 두고 장부를 닫고 다음 날을 준비했다. 이 반복이 쌓여 신뢰가 되었다. 지갑도 같은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 하루를 마친 지갑은 정해진 자리로 돌아가 쉬어야 한다. 이 자리에는 특별한 장식이 필요 없다. 값비싼 상자도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항상 같은 곳, 같은 방식으로 놓는 것. 이 반복이 사람의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가 돈의 흐름을 안정시킨다. 한 번은 오랜 거래를 이어오던 사람이 있었다. 그는 늘 조용하고 신중했다. 어느 날 그의 집에서 지갑의 자리를 보게 되었다. 작은 서랍안, 다른 물건과 섞이지 않은 자리였다. 그는 말했다. 하루 종일 움직였으니 여기서 쉬게 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태도는 분명했다. 지갑을 쉬게 하는 일은 돈을 귀하게 여긴다는 신호다. 돈은 그런 신호에 반응한다. 아무데나 놓이지 않는 지갑에는 아무 돈이나 들어오지 않는다. 여기까지 왔다면 지갑은 이미 구조를 갖췄다. 비워졌고 정돈되었고 기준이 세워졌고 이제 쉴 자리를 얻었다. 남은 것은 단 하나다. 돈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돈의 흐름을 끊지 않고 이어가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다. 지갑을 비우고 정돈하고 기준을 세우고 거처까지 마련했다면 남은 질문은 하나다. 돈을 어떻게 대해야 오래 함께 갈 수 있는가? 나는 평생 이렇게 말해왔다. 돈은 모아두는 대상이 아니라 흐르게 하되 새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사업보국이라는 말도 결국은 돈을 통해 사람과 사회가 함께 살아나게 하자는 뜻이었다. 많은 사람은 돈을 쓰는 순간 불안해한다. 그러나 그 불안은 돈이 나가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신뢰와 기준이 서 있지 않을 때 생긴다. 지갑이 어지럽고 질서가 없고 흐름을 스스로 설명하지 못할 때 사람은 돈을 쓸 때마다 흔들린다. 반대로 기준이 선 사람은 다르다. 지출이 있어도 마음이 급해지지 않는다. 이 돈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다시 돌아오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업에서 늘 같은 태도를 지켰다. 쓸 돈은 분명히 쓰고 쓸 필요 없는 돈은 단호히 막는다. 이 원칙이 반복되면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신뢰가 순환되는 구조가 된다. 지갑도 마찬가지다. 정리된 지갑에서 나간 돈은 다시 돌아올 자리를 알고 있다. 아무데나 던져진 돈은 흩어지지만 질서 속에서 나간 돈은 다시 질서를 찾아온다. 여기서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해봤어. 돈을 쓸 때 사라진다가 아니라 제 역할을 하러 간다고 생각해 본 적, 그리고
돈이 들어올 때 우연이 아니라 신뢰의 결과라고 받아들여 본 적. 만약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떠오른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를 댓글로 남겨도 좋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이다. 정리부터 기준 세우기, 신용 회복, 흐름 바꾸기, 짧은 말 한마디라도 그것이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지점을 보여준다. 돈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지 마라. 적도 우상도 아니다. 기준과 질서 안에서 대하면 돈은 가장 묵묵한 협력자가 된다. 이 영상에서 말한 것은 특별한 기술도 요행도 아니다. 지갑을 통해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법이다. 질서가 서면 돈은 따라오고 신뢰는 쌓이며 기회는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라. 지갑을 정리하는 일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태도였다.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를 떠올리며 그 마음을 댓글로 남겨보라. 작은 선언 하나가 당신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시작이 될 수 있다. 시작이 될 수 있다.